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평에 거주하는 평범한 40대입니다. 맨날 다른 분들이 올리신 글만 보았지만 계속해서 사연을 총총 쳐다보니까 저도 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어린 시절만 해도 저희 가족은 부유한 집에 살았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는 공기업 사원으로서 일찍 들어가셔서 연차를 쌓다가 은퇴하셨을 때 회사 도움도 많이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엄청난 부잣집이었다고는 할 수 없어요. 몇 년 동안 충분히 돌아본다면 돈 문제는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적게 쓰고 살면서도 우리 엄마는 어릴 적부터 저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면서 크게 문제없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행복이 생각한 것보다 오래가지 못한 이유는 아버지가 다녔던 회사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셨는지 누군가에게 이해할 만한 행동을 했던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갑자기 해고 당하셨죠. 아버지의 해고에 대한 이유는 최근까지 아버지나 우리 집안에도 의문이 남아있어서 갑작스러운 해고 소식은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이 일은 저가 초등학교 때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나이도 어리고 아빠는 절망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내시지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 모든 짐을 어떻게 짊어지고 계셨을지 지금 생각해보면 가슴이 아프네요. 다행히도 아빠는 그래도 공기업에서 일하시면서 관리자 자격을 얻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셨었고, 일에 대한 이해도와 끈기가 뛰어나셔서 공무원 시험을 뒤늦게 준비하셔서 합격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집이었다면 보통 엄마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헤매거나 알아보려고 노력할 텐데, 우리 집은 좀 다르었어요. 아빠가 결단을 내리시고 나서 정신을 차리신 뒤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아버지는 어머니와 나에게 가지는 애정이 저희에게도 이에 맞게 크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게서는 제 손에 물 한 방울이라도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며 어렵지만 그동안의 노력으로 일자리를 금방 구할 수 있다고 하셨고, 돈도 모아두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독서실을 끊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공무원으로 성과를 이루셨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니 아버지 또한 정말 대단하십니다. 보통 어떤 이유 없이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게 되면 힘든 마음에 속상한 길로 빠지기 쉽지만 아버지의 정신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더욱 물려받고 싶은 것들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아버지께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신 뒤로 우리 집은 그래도 그럭저럭 먹고 살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저 또한 무난히 중학교에 입학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는 크게 할 만한 꿈도 없었고 성장하면서 크게 성취하고 싶다는 꿈을 갖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대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4년을 투자한 끝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공무원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어요. 일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이 어려워서 쩔쩔맸습니다만 계속하다 보니 일이 어느 정도 익숙해져 금세 또 적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처음부터 제가 직급이 올라갔던 것은 아니었지만 노력을 계속해서 한 끝에 9급에서 8급, 그리고 8급에서 책임직으로 승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무원 생활을 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나 저도 30대에 접어들게 되었는데 이제 30대가 되고 나니 그때만 해도 결혼을 하기에는 늦은 나이여서 슬슬 결혼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개를 시켜주겠다는 등의 말이 참 많이 나왔어요. 결혼을 하기 위한 저의 부모님의 생각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사람에게 소개를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소개를 도와주겠다는 말들이 참으로 감사했어요. 제가 결혼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듣다 보니 솔직히 부담이 되었어요. 물론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보다 현실적인 조건이 맞고 기본적인 부분이 잘 통하는 사람이 맞는 선택이지만 제 생각에는 참 철이 없는 소린 아닌지요. 예전에 결혼에 대한 낭만이 있어서 결혼을 소개팅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이것저것 계산적으로 조건을 맞춰서 하는 것은 내게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하늘이 제 소원을 들어주신 것일까요? 그 당시에는 정말 운명적이었다고 할 만큼 저에게 운명적인 사람을 진짜로 만났다고 생각해요.
나타나서 처음으로 여름 휴가를 떠난 것이 그때였습니다.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혼자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갔을 때 내 옆에 누군가 앉게 되었어요. 일반적으로는 낯선 상황일 텐데 그 사람은 낯설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을 줬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 이상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느낌이 저만 가진 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그 사람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자꾸 곁눈질로 서로를 흘겨보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세요? 제가 여기 처음 먹어보는 곳이라 잘 모르거든요. 아, 그러세요. 저는 춘천에서 내려요. 뭐, 춘천에서 내리셨다고요? 여기가 춘천 걷는 길인데 모처럼 혼자 하는 여행이라 심심할 뻔 했는데 잘 됐네요. 같이 이야기나 하면서 가요. 참,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남자에게 세상을 다 줄 것처럼 행복하고 낭만적인 만남이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남자와 나는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터키 여행을 시작했어요. 원래 어디에서 왔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취미는 무엇인지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사람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저와 같이 부평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 같았고, 탁구를 좋아한다는 공통점도 발견했어요. 대화도 잘 통했고, 운명적인 만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열차는 춘천까지 가야 하는 종착역이었고, 그 남자는 열차에서 내려와도 함께 여행을 즐겼어요. 하지만 이 기쁨도 조금은 어색했어요. 잠시나마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왔어요. 우리 둘은 너무 친하고 너무 잘 통하지만 이러한 만남은 결국 여행이 끝나면 다시 만나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함께 여행을 즐기는 내내 시간이 너무 아쉬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눈치챈 것인지 이런 말을 먼저 꺼내더라고요. 정말 많이 아쉬운데 우리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니 쪽지를 건네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쪽지를 결코 열지 말라고 말하고 그 사람과 헤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쪽지를 열어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람은 제가 있는 곳까지 배영을 해주고 저는 기차를 타고 그 사람은 다른 기차를 타고 떠나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펴보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했던 쪽지가 너무 궁금하여 아마 제가 쪽지를 펼쳐보고자 하였고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연락처 밑에는 마음에 들었다며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이 번호로 연락을 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걱정이 되었지만 그때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분위기 속에서 서로에게 거리가 좀 줄어들었고 연락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만남이 그리 나쁘지 않았기도 했고 또 체크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연인이 찾아온 적은 처음이어서 너무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이 끝난 주말에 그에게 연락을 했고 우리는 그러한 진지한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추억이 생생하게 남는 만남은 계속 만나도 질리지 않고 더 빠져들게 하는 매력이 있었어요. 제 얼굴은 퇴색한 일상에서 벗어나 활기찬 삶을 사는 사람처럼 밝아졌고 그래서 주변에서도 왜 얼굴이 좋아 보이고 연애를 하냐고 하는 이야기도 종종 들리곤 했어요. 제 연애를 눈치챈 것은 주변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요즘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물어보셨어요. 왜 얼굴이 활짝 웃고 있어? 누구 만났어? 사실 나만 아는 사람이 있어. 아직 결혼에 대한 확실한 논의가 나오지 않았으니 만약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엄마에게 말할 거야. 그래 근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게 결혼은 서두를 필요가 없는 일이야 알겠지? 엄마는 내가 급하게 보였다고 생각한 것 같아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동안 난 그 사람에게 매료되어 있었던 때라서 특별한 이유 없이 암으로 빠진 것은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을 1년 이상 만나고 있었는데 뭔가 다른 이유로 그 사람이 결혼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굴면서 결혼에 대한 얘기를 잘 꺼내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뭔가 여자라서 그런지 자존심도 있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못 꺼내고 있었는데 너무 결혼에 대한 말이 안 나오니까 결국 제가 참지 못하고 결혼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내게 되었어요. 자기야, 우리 언제 결혼할까? 왜 자기는 맨날 결혼을 할 수도 있을 것처럼 굴면서 결혼에 대한 말은 없어?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아닐 마음에 해이. 결혼할 거라고 우리? 저는 뭔가 남편이 결혼에 대해서 하는 그 말이 너무 성의 없이 들려서 약간 언짢아지만 그 뒤로 남편이 결혼을 고려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의 준비가 아직 충분한지 모르겠어서 결혼에 대한 대화를 미룰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더 편히 할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결혼 준비에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기 시작했는데 제가 남편과 함께 이 사실을 부모님께 말하고 서로 부모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먼저 시어머니를 만나기로 했고 그 집에 방문하게 되었더니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과 저는 직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지만 집안 사정에 관한 대화는 별로 나눈 적이 없었어요. 집이 전원주택이었고 생각보다 넓어서 2층 구조로 되어 있어 꽤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예상한 것보다 집이 잘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그때부터 조금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은 이 정도로 잘 산다는 걸 보기 힘들어서 혹시 시댁이 우리 집안 형편을 알게 된다면 결혼을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셔서 다행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성격이라서 저도 그때만큼은 모든 일을 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우리가 워낙 화기애애했던지라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희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하여서 저희는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식사 자리에 갔는데 저희 엄마와 아빠의 표정이 너무 어두워 주시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는데 이상하게 저희 부모님만 굉장히 불편한 티를 내셔서 저는 왜 그러냐고 엄마에게 살짝 귀뜸으로 물어봤어요. 그런데 엄마가 해준 말은 매우 놀랐습니다. 예, 이 결연 꼭 해야 할까? 엄마가 너희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결혼은 아닌 것 같은데 엄마요. 지금 식사 자리까지 와놓고선 내 사돈이 저희를 모르는 것 같은데 제 눈이 틀리지 않았다면 분명히 그 사람이에요. 무슨 일인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저희 엄마는 따로 나와서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시어머니는 아빠를 공격해야 한다는데 걔는 공기업 직원 중 한 명이었던 사람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충격을 받았어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지만 왜 하필 여기서 만나야 했을까요? 이런 점이 너무 원망스럽네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잠시 엄마와 화장실을 다녀오는 척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예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엄마와 아빠 안색이 계속 안쪽 싱글 보고 나서 저희에게 결국 물어보셨어요. 어머, 근데 안색이 왜 그렇게 안 좋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 많이 불편해 보이시는데 저 정말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초면이 아닌가요? 정말 모르는 척 하시는 건지 모르는 건지 너무 더러우신데. 에이, 아빠 얼굴을 보고도 그렇게 뻔뻔하게 모른 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엄마가 참지 못하고 식사 자리에서 분노를 터뜨렸어요. 처음에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아버지도 모르는 척했지만 엄마가 분노를 표출하자 예비 시아버지가 마침내 아빠의 얼굴을 직시하고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었답니다. 순식간에 식사 자리 분위기는 차가워졌는데 그 사이 예비 신랑과 예비 시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예비 시아버지가 먼저 어색한 소리를 내지르더라고요. 그 상황에서는 어찌할 수 없었어요. 아, 저도 일사천리로 사는데 이렇게 처리를 안 하면 어쩌나요? 제 밥줄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저는 위에서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제 와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렇게 된 것을 이용해서 서로 마음을 비우고 새로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새로 시작해도 좋겠어요. 거기에서 나와서 무슨 심정인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당신은 당해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당신의 말대로라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건데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테네의 딸을 맡기라는 말은 자유롭지 않아요. 아니, 못해요.
아버지는 거의 비명을 지르며 화를 내어도 해. 급기야는 예비 시아버지의 말에 한 대 칠 것처럼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예비 신랑은 영문도 모르는 채 거기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묵묵히 있던 예비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더니 입을 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저희도 나이가 지금보다 어렸다. 또 이 사람 말대로 뒷사람 힘이 좀 크니까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해서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대신 혼수 비용이나 신혼집 비용을 거의 내지 않아도 되니까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도 그때 일을 평생 참여하면서 살면서 그 이후로 그런 일을 벌인 적도 없습니다. 저희에게 이번이 아니면 또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용서해 주세요. 알고 보니 예비 신랑은 이미 결혼을 했던 상황이었고 재혼을 해야 하는데 적절한 상대를 찾기가 어려워서 고민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는 그동안 정말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조금 어렵지만 원래 공직자들은 얼굴을 보지 않고 결혼시키는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공무원이라고 해서 어떻게든 결혼시키려고 애쓰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예비 신랑이 자신이 재혼하는 상황임을 말해주지 않아서 화가 났습니다. 이로부터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죠. 우리 부모님도 이 부분에 동의하신 상황이었고 싹싹 빌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믿음이 가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전화 부모님과 함께 점점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예비 신랑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대화에서 네, 맞아요. 사정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이 방 신랑과 함께 살았던 장소는 사실 정직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 재혼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밝히지 못한 점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저는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재혼에 대해서도 밝힌 적이 있었고 부모님의 말씀대로 결혼 후 혼자 식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결혼 이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니 단 한 번만 눈을 감아 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솔직히 말해서 믿기 어려운 몸이지만 그때 예비 신랑의 모습이 진실되게 보였고 그가 진심으로 하는 말임을 우리 부모님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부모님과 함께 싶은 생각을 할 시간을 줄 것을 부탁한 후 그 자리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부모님의 움츠러든 모습에 약간의 불안함이 느껴졌고 현실적으로는 집안의 재정이 풍족하고 제게도 부담스럽지 않은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나 결혼 후에 진짜로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남편이 아주 효심이 강해서 우리는 시댁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신혼여행을 마치고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식사 자리 대화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들어오자마자 얼굴을 찌푸리고 여기서는 부신 냄새가 안 나니까 싼티가 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싼티가 나, 넌 공무원이라도 돈은 못 벌지 않을 텐데 명품 가방 정도는 들고 다녀야 하잖아. 그렇게 큰 소리로 혼란스럽게 모으고 있더라고요. 저는 결혼을 잘 못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말 그대로 잘못 걸렸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욕을 먹어도 손가락 쓸을 받아도 별만한 일이었어요. 오로지 남편만 해보고 했던 운명 같은 만남에 제가 바보 머저리 짓을 한 거죠. 저는 어차피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 그냥 지금이라도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고 생각하고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럴 수가 없었어요. 몸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임신이 의심이 되었던 저는 임신 테스트를 해본 결과 임신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거든요. 참 그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쩔 줄을 몰라 있었어요. 얘가 없다면 그냥 그렇게 나와도 되는데 애가 생긴 상태에서 그렇게 쉽게 이혼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더군다나 남편마저도 결혼을 하고 나니까 태도가 싹 바뀌었어요. 뭐해? 지금 엄마 허리 아프시다는데 왜 엄마가 이거 다 하셨어? 자기가 다 해놓았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내가 설거지도 다 하고 집안 빨래며 밀린 청소까지 다 했는데. 엄마 말로는 너 여기 소파에서 퍼즐을 자고 엄마가 일 다 했다는데 그럼 엄마가 나한테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거야?
자기가 임신한 지 한참 돼서 대가 만삭된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남편도 제가 굽어 안아주기 시작했고, 시어머님은 시어머님대로 제게 이것저것 트집을 잡으며 괴롭히기 시작했고, 시아버지는 일을 다 하는데 돈을 방관하며 자기 일만 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당사자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몸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참고도 참았어요. 하지만 참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 일이 한번 제대로 터지게 돼요. 너희 엄마는 톤 안 버딘 아니, 우리가 아무리 혼수랑 식기 없는 것처럼 했다고 해도 1,000만 원은 너무한 게 아니니까. 지금 가계부 계산해 보니까 이런 일출은 그렇게 정말로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건 아버지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때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어서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도와주려 노력해도 이것은 너무하지 않나 싶은데, 그래요. 지금 누가 잘못했는지 큰 소리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고 하시는 말씀하세요. 지금 당장 사과해야 합니다. 나도 엄마에게 나중에 대충 들은 거지만, 그때 대충 사실을 5분만 얘기해 보려고요. 부모님도 참으로 화나실 거라서요. 술 취한 아버지가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가정해도 그러지 마세요. 더 말해 볼 수 있다면 더 해보세요. 그래도 남아 있을 거라고요. 이미 다 지난 일이지만 그것은 가수고 우리는 최소한의 억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 그래서 투자를 해줬더니 겨우 1,000만 원을 줬어. 이건 좀 양심적이지 않은가 싶어서 자꾸 생각이 나. 저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싹싹 비면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인지 생각해보면 지금 와서 어째서 그랬냐고 하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하하, 그럼 왜 그때 그렇게 싹싹해야 했을까요? 결혼을 해야 하는데 효롱할 사람은 없고 공무원이라는 것에 혹해서 그걸로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을 만나왔거든요. 이거 다 녹음해도 되겠죠? 저 임신 중인데 이렇게 하는 건 폭력이고 피해다운 걸 아시죠? 그런 집에 속아서 시집 온 거지요. 생각하니까 아직도 분해하고 있는데 이 집에서는 못 살아요. 일주일 내로 나가볼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진짜로 이렇게 써야만 했는데 아이 때문에 참지 못하고 그랬던 거 생각하니까 내 자신에게도 화가 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노발대발하면서 이내 부모님이 그 모양이라서 너도 그렇게 생겨먹었냐는 등의 얘기를 하면서 위자료를 대폭 청구할 거라는 말이 나온 후에 방안을 난리를 쳤지만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집에 그대로 싸서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당연히 놀라셨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왜 이렇게 급했냐고 물었고 저는 모든 사실을 밝혔어요. 부모님들도 화가 나셔서 그런 분위기였어요. 찝찝한 이유로 너를 떠낸 게 아니었다고 하셨고 후회가 굉장히 크다고 하셨고 결국 저희는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혼을 준비하던 중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저는 세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서 세금에 대한 기록들을 모두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기록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보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까지도 일정 수준의 소득을 달성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전혀 세금을 내지 않은 기록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올바른 일이라고 판단하여 이 기록을 곧 윗선에 알렸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은 세금을 오랫동안 내지 않아서 큰 세금 부담을 안게 됐다고요. 지금쯤이면 아마채를 치며 파란 옷을 옮겨야 할 상황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며칠 전 저역이 찾아와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청했지만 남편은 솔솔 빌었지만 제가 듣는 척조차 하지 않았고 아예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출산하기로 결심을 내리고 이혼 절차를 밟았고 양육권까지 얻었어요. 이제는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낭만에 휩싸여 그저 좋은 게 주어진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내 생각을 되짚어보니 그때 왜 그랬는지 후회되네요. 만남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사람을 만날 때에는 너무 많은 것을 다 보여주지 말고 신중하게 주고받으면서 지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모자라고 멍청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지만 용기를 내어 적어보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 한 잔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